저는 농담 속에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체는 없는데 계속 농담 속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농담에서 또 살아나고 평생 농담 속에서 사는 겁니다. 형체가 없어도 숨을 못 쉬어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비참한 사람들끼리 하는 농담들 속에도 있고 계속 울음을 터뜨리다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농담들 속에도 있고 여자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작업하는 남자들의 농담들 속에도 있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여자들의 농담들 속에도 있고 모든 농담 속에 스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죽어도 여한이 없죠. 김중혁의 소설 나는 농담이다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자, 작가의 방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대학로 예술가요집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해외 작가 특집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두 분의 시인을 모셨습니다. 아주 잘생긴 두 분인데 인사와 소개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제 옆에 제이크 레빈이라는 시인이 앉아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 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다행히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댄 디즈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Sure. Hi. My name's Dan Disney. It's a real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hank you. 두 분께서는 시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먼저 제이크한테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그간 하셨는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청취자분들과 여기 오신 관객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질문 첫 번째 고등학교부터 시 쓰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기억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때는 고등학교였을 때 펑크락 음악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시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시 아닌다고 생각해요. 아마 펑크락 같은 가사.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많이 썼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은 소대에서 박사 과정 하고 있는데요. 비교문학으로요. 네, 네.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한국시 관심이 가지고 와서 그래서 작품 몇 개 번역하고 있는데요. 황유한, 황유한 시인하고요. 아까 들었던 시인 그리고 작년에 김경주 문장의 소리 PD이기도 하신데. 네, 김경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기적이라 번역했고 그리고 지금은 김경주 시극에 대한 번역하고 있으세요. 특별한 말이에요. 그냥 시적인 연극 맞아요. 책 번역하고 있어요. 늑대 누나부터 잘한다.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번역하네요. 네. 번역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번역하시면서 시 쓰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한국에서 아주 바쁘게 생활하고 있으시네요. 댄 디즈니도 언제부터 시를 쓰셨고 어떻게 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지금껏 하고 있으신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There's a lot of questions to answer all at once. I grew up in a tiny country town in the mountains in the middle of nowhere in Australia.
And unlike in Korea, the middle of nowhere in Australia really means there's no people. And I suppose it was 예전에 어렸을 때 자랐던 마을이 호주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의 작은 마을이라고 하면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문화를 즐기고 이러기보다는 조금 잔혹할 수 있고 그리고 폭력적일 수 있고 이런 자극적인 걸 많이 다루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스포츠나 폭력적인 것이나 술 같은 거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것과는 다르게 언어가 다른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를 하면서 시를 쓰게 됐고 그것이 이 마을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었던 많은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네, 와. 자연 속에서 시를 접하신 경우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호주에서 태어나셔서 호주 시인으로 지금 활동하시고 있으시고 제이크는 미국. 고향이 미국, 예, 네, 미국, 애리조나. 미국 애리조나 출신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됐어요, 두 분? 4년 6개월 됐어요. 4년 6개월이면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때는 한국에 오신 지. I'm actually very embarrassed to say I came here 6 years ago. I think Jake's a superstar. I love his language. I want to be like Jake. Yeah. 6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이크 시인과 비교를 하면 사실 제이크 시인은 슈퍼스타일 정도로 한국어를 잘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항상 제이크처럼 되고 싶다고 하십니다. But can I just say that 그래서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년에 지금 가르치는 학교에서 안식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거였고 내년에는 언어 캠프에 계속 참가를 하면서 언어를 꼭 배우겠다고 하십니다. 가장 잘 하시는 한국어 한마디 하나만. Well, I probably can't say some of those words, but 저는 댄 디즈니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잘하시네요. 사랑해요. 네. 그 한국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호주에서 활동하시고 미국에서 활동하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곳 한국 지금 대학로에 와 계신지 여쭤볼게요. 그냥 사실은 계획 없이 그냥 시니까 여기저기 아마 댄처럼 우리 사막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그냥 고향 없이 여기저기 계획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한국에 왔어요. 특별한 계획 없었어요. 그럼 일종의 여행 말고 그냥 한국에서 취직했습니다. 세종대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취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가들이 친구로 사귀고 그래서 그냥 김경주에게 형 너 시집 번역하려고 하는 약속 그래서 아직도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 만들었을 때 4년 뒤에 계속 한국에 살지 몰랐어요. 사실. 그 약속으로 지금 그렇게 됐군요. 때는 어떻게 한국과의 인연이 The job brought me 시작되었나요? here. When I finished my PhD in Melbourne in 2009, I spent 2 weeks 맨 처음에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된 것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2009년에 멜번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한국의 서강대학교에서 대학 교수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인터뷰를 보고 맨 처음에 머물기 시작했다고 하시는데요. 맨 처음에는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해서 사실 한국에 머무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셨는데 점점 머물면서 한국의 문화를 사랑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 사랑을 하게 된 것은 이제 한국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해에는 한국어를 마스터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인과 여러 시인들이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참여 활동을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사실 호주에서는 시인이라고 하면 정치에 참여를 하거나 사회 활동과는 좀 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국은 그와는 다르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인들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이제는 영원히 한국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네, 한국과의 인연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마지막에 있었네요. 댄 디즈니 시인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신데요. 현대시 강의
맞나요? 어떠세요? 한국 학생들하고 현대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이 강의 내용 중에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운지. Well, you know, I mean, as a creative producer, I'm sort of, you know, deeply engaged in the field anyway. Of course. 사실 이런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리고 작가로서 책을 읽고 성찰을 하고 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의 학생들입니다. 제 생각엔 저희 학생들은 가장 넓고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제가 주제를 하나를 던져주면 예를 들어서 형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언어가 모든 현실이나 많은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던져줘도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더 깊이 탐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학생들이 매우 똑똑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내내 대답 속에서도 학생들과의 열정적인 강의가 그려져서 좋았습니다. 그 최근에는 호주에 그 한국의 시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까 합니다. Okay. Well, I mean, before I talk about the program, I will say that even though I don't speak Korean, I'm working as fast as I can to review new translations.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것을 컬처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멜번과 서울 사이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활동은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 그런 시들을 제일 먼저 찾아보고 소개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매우 기쁜 이유 중에 하나가 10월 20일에 연희 아트 스페이스에서 이 호주의 시인과 한국의 시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신보선, 김수영, 그 다음에 김희든 시인 같은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호주의 예전 시인들이나 아니면 그 요즘 현대 시인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교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이크 시인께서 김희든 시인의 시를 번역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시인들이 호주에 가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호주의 시인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호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생동감과 함께 합해지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매우 신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지켜보고 참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호주에서 한국 시가 좋은 기운을 호주에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댄 디즈니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시인의 시를 한번 작가의 음색으로 청해서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할게요. Okay.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자 보셔도 좋습니다. Alright, well the first book, I don't know what page number you're looking at, is the long one, Etche Hombres, which basically translates as Behold the Dudes. Etche Hombres. 네, 1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A thing eats a thing and is eaten by another thing. This thing, not lasting long, is eaten by a further thing. The further thing eaten by something again, eaten soon after by something else. This thing is trapped and eaten by another thing, which is then eaten by a thing. And so it goes. This thing, kidnapped and fattened with small things by a biggish thing, is eaten. The biggish thing-fattening thing, ambushed, carried twixt a pole to a rocky place with no garden, is put in a stewing pot and eaten by a thing which is eaten by another thing eaten soon after by something else. This thing is eaten by another thing called Craig. Craig, though perhaps never believing in the unstoppable nature of destiny, is also eaten. The eater of Craig has no name. Bored from the outset, a thing eats the thing with no name that ate the thing that ate Craig and is tackled sometime later by two other things who pick at bones in the dark below the howled at moon. Later, a town of things eats a town of other things, right down to the huts and family portraits.
Soon after, a colony of bedraggled and limping stray things eats them as they return home, but you'd expect behaviour like that from things like those. And so it goes. A thing with a paunch and silver monocle conducts a cogged factory where things package other things for resale in polystyrene with barbecue sauce. Fat kahuna things loll and burp in the gentle night in their lockdown rooms in the sky above the canker of gutter things being eaten by gutter things. Dawn things eat night things, chewing dusk things on day things, swallowed by the footstepping time thing, devoured in turn by the thing that has no words thing. Wind things eat windless things, things bite and gnaw at nothing things. Mad, screaming things suck the marrow of whisper things, and the star things eat at bits of the heavens thing. A thing, eating a thing, becomes eaten by another thing. But somewhere a horse made of bullion sinks to the bottom of a soundless sea and is declared a permanent mystery, not to mention inedible. And so it goes. 네. Thank you. 그 우리가 번역된 글로만 보는 것보다 확실히 그 직접 작가 음성으로 시를 듣는 게 더 리드미컬하고 좋네요. 그 이 시를 오늘 첫 번째로 읽으셨는데 어떤 시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Could you introduce us what is this poem about? I don't know. Can you tell me what the poem's about? I mean, yeah, okay. I mean, you know, so basically, commodity fetishism, alienation, false consciousness. You know, Marxism 101, basically. So, yeah, I mean, the poem is basically about consumption and mindless consumption. 시를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맨 처음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시는 기본적으로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 없이 소비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 현대사회에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쓰신 시라고 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긴 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한편 더 이 댄 디즈니 시인의 목소리로 시를 더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한편 더. Okay, so this one's got an epigraph from Primo Levi, and he writes in the periodic table how man is a centaur, a tangle of flesh and mind, divine inspiration and dust. There will be mystagogues, yes, and lawns mowed on weekends. There will be a millionth bee, yes, and a trillionth, and dust and quiet desperation, multiplicity tangled, and soon there will be birds with small motors, but no lightning from the fingertips. Verily, yes, Loris one day will be happy as Larry. There will be daily papers, yes, they may read all about it. Flux and dark quanta, and yes, there will be sneezing, small faux orgasm of the proboscis. There will be coincidental hysteria, cries of huzzah. They will be prone to slipping from their minds. Yes to tennis, yes to dictionaries, yes to monkey wrenches. There will be isting and also existing under and above the ground. Studies will be done on the vagaries of monsters. There will be shadows the size of a crack in their days. They will nuzzle at night. They will make pets of one another. Here shall begin the vast agglomerations of etc.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번째 시는 언제 쓰신 시예요? Well, I wrote that in America. In fact, I went for 2 미국의 months 교환 to 프로그램으로 Yaddo, 뉴욕의 long time ago, 마을에 just an arts residency in upstate 2개월간 New York. 머문 적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Like everything 미국의 American, 모든 it's 것이 sort of 그렇듯이 on a grand, 매우 장대하고 크게만 magnificent 느껴지고 그 안에 scale. 되게 And I felt very 작은 small and 호주인처럼 out of place. 느껴서 This is sort of 그냥 돌아다니는 antipodean 사람인 것 Australia,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다고 wandering 합니다. around in 그러면서 America for the 시를 first time. 좋은 시를 몇 편 And 2 months 적으셨는데 I 그 중에 wrote 한 one 시가 poem, 이거라고 and that was the 하시네요. poem. 네, 잘 들었고요. 제이크 레빈의 이야기를 조금 나눈 후에 같이 댄 디즈니와도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이크 레빈 앞서 소개로 이제 번역가로도 활동 열심히 하시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가장 최근에 번역한 시인의 시는 어떤 시인가요? 와, 그 질문 진짜 어려운데요. 근데 일단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제일 재미있는 것은 제일 재미있는 점 사실은 그냥 그 소리 같은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그냥 한국어로 예를 들면 푹신푹신. 네네. 푹신푹신으로 그냥 느낌 그냥 이해 안 해도 그냥 느낌 누구나 푹신. 근데 영어로 squishy 번역하면 그 느낌이 아니네요. 그 느낌으로 좀 다르지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외국 사람에게 한국어 특징이 그냥 소리 아니면 그냥 문법적으로 단어 순서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드릴 질문은 이미 많이 대답을 하셔서 그만하시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한국어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의성어, 의태어가 되게 많으니까 말한 대로 푹신푹신. 그럼 번역하실 때는 고유어로 그럼 푹신푹신을 쓰시는 편인지 아니면 영단어로 바꾸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제 생각에는 번역할 때는 그 의미보다는 그냥 시 읽을 때 분위기 그리고 깊이 그리고 뉘앙스 그 시인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효과. 왜냐면 그냥 웃기는 작품들이 휴머 있는 작품들이 진짜 번역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번역하면 그냥 웃기는 웃기는 점이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나라마다 문화마다 웃기는 거 휴머 같은 거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거 진짜 힘들고 그런데 저에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냥 현대시만 번역하고 있어서 우리 번역했던 시인들이 거의 모든 시인도 우리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틀리면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할 수 네, 맞아요.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냥 앞으로 아마 지금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신감 많이 없어서 아마 5년 뒤에 6년 뒤에 김수영 그리고 김수영 귀신랑 그냥 얘기할 수 있다면 그 김수영 씨 번역할 수 있어요. 와. 한국에서 오랫동안 현대시를 공부한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니까 제2의 번역이 정말 창작에 못지않은 고통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흥미로운 건 제이크 레빈이 한국어로 시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로 쓴 시 한 편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쓴 시를 자작시를 읽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쓴 시부터 낭독을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자에 있는 시입니다. 10쪽입니다. 여기 목적지마다 예수 천국 그리고 우리 이 시 안응상에게 우리 친구 나는 작은 병사 초록색 투구로 썼다. 플라스틱 나이프 전문가가 되고 싶어. 열심히 연습했지만 나는 플라스틱 포켓 전문가가 됐다. 훈련 기간 동안 일이 같이 오면서 척구노 지르는 척했다. 인조 혈액이 흐르는 모습을 봤다. 기절했다. 무서워서 개진 심장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시작됐다. 난 싸웠고 난 죽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시궁창에 파져 늑대 누런 눈을 가진 흑지들이 내 시체로 핫았다. 취했다. 나는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이 나라 그림자 속에서 비비린 나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본주의 감옥은 편의점마다 자유라는 아이스크림을 판다. 게 같은 맛 먹지 않는다.
나는 예술가이며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딸, 밤에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고문표에게 기도한다. 그리고 딸 없는 밤에는 고문표이 나에게 기도한다. 다시 태어나기 전 둘째 엄마 자궁 속에 램프로 설치했는데 그 안에 전구가 없었다. 상상했던 빛 속에서 빛이 흘러나기까지 어두운 시로 썼다. 20년 뒤에 강아지 피로 너에게 나만 시 몇 편을 썼지만 눈물처럼 시간이 흐르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파줬고 나는 다른 사람의 정장을 입고 있다. 믿지 않은 사랑처럼 인간처럼.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정말 우리가 박수를 크게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한국어로 시를 쓰는 것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려워요. 쓰기보다는 그냥 낭독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한국어 발음이 어렵죠. 네, 어려워요. 단어 선택이 사실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제이크의 언어 감각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여기서 잘 느끼게 되는데 이 시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주세요. 어떤 기분과 어떤 감정으로 쓰셨는지. 어렵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친구랑 홍대에서 그냥 처음 못생긴 외국인 남자랑 진짜 아름다운 생긴 여자 부부 봤을 때 그래서 그 친구가 네. 너 같은 부부 만들 수 없어요. 왜냐면 너는 예술 쓰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 썼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나온. 사실 현실 사실 이야기. 예술가 쓰레기.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부터 시작되시군요. 훨씬 그래서 더 재밌게 저도 읽혔나 봅니다. 이제는 모국어로 쓴 시. 제이크의 모국어로 쓴 시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영어로 저희는 들을게요. 네, 그리고 이 시 우리 친구에게 김경주에게 써서 우리는 같이 낭독할 거예요. 네. 근데 김경주 시인도 일로 나와주시죠. 네, 미안해요. 댄 진짜 호주밤 진짜 멋있네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니까 이 정도 멋있게 낭독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똥 공동체. Shit Commons for Kim Kyung-ju. I am no longer embarrassed by the voice of my anus. 나는 똥구멍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The person taking a shit in the stall to the right explodes in rhythm with the staccato of my anus like a call and response made by grunts dead people make right before they die. 죽은 사람들이 숨이 넘어가던 그 순간 내뱉었을 끙하는 소리에 화답하듯이 내 똥구멍에 내뿜어내는 스타카토 리듬에 화장실 오른쪽 칸에서 똥을 싸던 사람은 뽕 하고 터져버린다. Like the letter of an ex-lover, folded into a paper boat and sailed across the sea. The person in that stall swings open the door and emerges as a ghost just returned from the world of the dead. 헤어진 연인의 편지가 종이배처럼 떠돌며 바다를 건너와 하필이면 내 손에 도착하듯이 화장실에 있던 그 사람이 문을 확 열어젖히며 막 저승에서 건넌 귀신처럼 나타났다. As quick as that, he washes his hands and disappears from my life. 최대한 빨리 그도 손을 씻고 내 세상에서 사라진다. Surprised he survived. Am I like that ghost alone, wandering here and there in a form the living cannot see? Will I disappear in the green flame of my lover's burning ink? 놀랍게도 그는 살아있었다. 어쩌면 나도 살아는 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귀신처럼 여기저기를 외로이 떠도는 건 아닐까. 어쩌면 나도 헤어진 연인의 편지를 물들였던 잉크의 푸른 화염 속으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Wherever I go, 어디를 가든지 my asshole follows me as a smelly whisper. 내 똥구멍은 똥냄새를 속삭이며 나와 함께한다. Looking for the holes of lovers I've licked, I lurch into an irrevocable past. 내가 핥았던 애인들의 구멍을 찾게 될 때면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과거로 뛰어든다. Like a soldier returning from the war and reaching over to scratch space emptied of his arm, my dickhead roams hotels looking for its foreskin. 전쟁터에서 잃은 팔이 가려워 손을 뻗다가 허공을 긋고 있는 군인처럼
나는 잘려나간 내 귀두 껍질을 찾느라 호텔을 전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Through bathroom walls, the assholes of strangers vacate their bodies. Whenever this happens, inevitably, the voice of my dickhead makes a mice's squeal. 화장실 벽 너머로 모르는 사람들의 똥구멍들이 자신의 몸을 비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귀두는 쥐새끼처럼 찍찍거리며 비명을 질러댄다. Squeaking inside the body of someone else, a stranger's dickhead hears my dickhead, shrivels and hides in shame.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귀두가 누군가의 몸에 붙어 찍찍거리다가도 뇌 귀두가 내지르는 소리에 그의 귀두도 부끄러움으로 쪼그라든다. In the morning, my dickhead yawns, turns the kettle on, and pees in the sink. 아침이 되면 뇌 귀두는 하품을 하고 커피 물을 끓이고 싱크대에 오줌을 싼다. Connected to each other, my lover's nipples are thread to my nipples with a metal cord tuned in the key of a primal scream. 내 젖꼭지와 내 애인의 젖꼭지는 원초적인 비명을 내지르는 잘 조율된 현악기의 금속현처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Forever linked to the common world of shit. Like the saying, be at peace, stem first, dethorn the rose and poke it in the hole of the ass you love most. 똥이라는 공동체의 영원토록 이어져서 누군가의 말처럼 평안하기를 줄기 먼저 장미꽃은 떼고 구멍으로 찔러 넣어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의 똥구멍으로. Waiting for the bathroom, I stare directly at your nipples as you leave the stall with the gaze that says, I hold you responsible for whatever happens next.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네 젖꼭지를 나는 빤히 쳐다보고 너의 젖꼭지는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든 네가 책임이야 라는 눈길을 내게 보내고 있다. And next thing you know, you have the nipples of the president. 그가 알아? 넌 지도자의 젖꼭지를 가지고 있어. Like praying for Barack Obama and waking next to Park Geun-hye. 버락 오바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침에 박근혜 옆에서 눈을 뜨는 것처럼 Shit's the same. 똥 싸지르는 짓인 건 마찬가지. Like having 5 dreams in a row and dreaming the same goddamn dream. Inside the bathroom stall, the man on my left is probably dead. 똑같은 빌어먹을 꿈을 5번이나 연이어 꾸는 것처럼 화장실 왼쪽 칸의 남자는 죽어버린 듯해. Or does he shit silently? 아니면 그저 조용히 볼일을 보고 있는 걸까? The voice of my anus calls for his anus. 내 똥구멍이 그의 똥구멍을 불러본다. I'm concerned. 그가 걱정된다. He's been in there a long time.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 Silent. 조용히. History no longer exists. 역사는 사라진다. Like the sound of a microscopic tear almost inaudible in the eye duct of an insect. 눈물 입자의 소리처럼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벌레의 눈물처럼. I understand what sadness is for the first time. 난 처음으로 슬픔을 이해하게 된다. The digital shutter of a smartphone app. A man taking selfies in the public bathroom.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소리, 공중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는 남자처럼. Like me during a colonoscopy under anesthesia. 마취로 멍해져 항문 내시경을 받는 나처럼. Like a whole life could elapse, not knowing who is watching, when they put the camera inside me as I lay inside a dreamless sleep, breathing like a machine. 카메라를 내 몸에 밀어놓고 나서 누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꿈도 꾸지 못하는 잠에 빠져서 그저 기계처럼 숨만 쉬다가 어느덧 평생이 지나가 버린 것처럼. Not dark or cold. 죽음처럼 어둡거나 춥지 않고. Time flinches like the noise of an insect's teardrop. 벌레가 떨구는 눈물 방울 소리처럼 시간은 움찔하고는 지나가 버리고. Echoing inside a limitless cavity. 몸속에 무한한 빈칸을 메아리치며. Secure. 안락하게. My body scuds across the womb. 내 몸은 자궁을 누빈다. 한국 시인과 미국 시인의 콜라보. 이게 번역된 문장으로 한국 김경주 시인이 읽고 이제 제이크 레빈이 영문으로 된 시를 읽었는데 제가 그냥 뒤에서 듣기에는 한 편의 짧은 시극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감정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낭독이었던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이 시는 최근에 쓴 것 같아요. 왜 똥에 대해서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아마 뜬처럼 그냥 자본주의 반대적인 의미 있으니까 제가 우리는 아마 키보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똥 안에 있는 시궁제 그 수에 아마 그 키보드되지 않은 나라에 가면
그냥 제일 큰 문제가 화장실이지요. 너무 네. 더럽고 네, 아니면 네. 똥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냥 아마 자본주의 힘이 있는 사회에도 그냥 사실 사회주의적인 제일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믿을 수 있는 사람, 자본주의 믿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사회 책임이 그 똥 놓아 있는 책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믿어요. 예.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똥이었어요. 시 재밌게 잘 들었고 두 분께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한국 시를 소개하고 그러니까 각국의 모국의 소개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신데 한국 시의 특징이나 경향이랑 미국 혹은 호주 시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이 지점이 한국 시만의 또 아주 독자적인 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외국 시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옛날에 사실은 우리 의견은 좀 어색하는데 제 생각에는 옛날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한국의 시 그리고 미국 시 그리고 호주 시 많이 다는데 우리 글로벌리제이션 세계주의 때문에 현대 사회 안에 우리는 환경 오염 문제 있고 아니면 그냥 자본주의 부자 사람들이 진짜 부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말해요? 차이 월급 받는 차이 계급 차이 이 같은 문제가 아마 한국 안에 있는 문제가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만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도 근데 미국에 그냥 인종차별. 근데 한국에도 인종차별 있어요. 그리고 호주에도 인종차별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세계에서 사실은 옛날보다는 현대 작가들이 같은 주제 의식을 공통적으로.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냥 당연하지 언어 차이. 특히 시인에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요새는 예를 들면 아마 5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오면 시인 현대 제가 미국 50년 시대 그리고 한국 50년 시대에 많으면 아마 문화 차이 완전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제가 그냥 황유원 시인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미국 시인 같은 얘기했잖아요. 친구 그냥. 네. 그래서 세계주의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옛날보다는 더 가까워졌어요. 네. 지금 제크 시 우리가 들어보니까 한국 현대 시인들의 시하고도 공통되는 지점도 많고요. 네, 세계주의 만세, 그죠? 네, 어떠세요? 호주 시하고 한국 시하고의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How long have you got? And can I just go and do a few years reading? Yeah, I mean, don't forget that Australia is 사실 호주랑 비교를 하자면 지금 호주가 약간 식민지 상황과 비견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생각을 하자면 한국이 옛날과 똑같이 일본의 지배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 호주에서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주에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비영어권 언어로 시를 쓰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식민지 제국주의적인 이런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진짜 호주 언어, 진정한 호주 고유의 언어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적어도 5,000년은 한국의 고유의 말을 쓰면서 언어를 쓰면서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정서와 그리고 공간, 시간을 연결해 오면서 계속해서 문학이 존재를 하고 시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호주 사람으로서 한국의 말을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그 깊은 뜻 같은 건 모두 다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호주의 시와 한국의 시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네, 외국 시인의 시각에서 저희 한국 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이점은 한국 시를 쓰고 읽는 우리에게
아주 큰 자부심을 주시는 말씀들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활동들 앞으로 한국에서 하실 거고 그 여기 앉아 계신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같이 곁들여서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 댄부터 할까요? 이번에는 일단 제이크부터요. 지난 질문 그 옛날에 그냥 큰데에서 한국에서 그냥 이미지즘 영국 이미지즘 영향 많이 받았어요. 그냥 근대 시인들이.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서극 영향, 한국 시인들이 서극 영향이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제일 큰 차이는 미국에서 현대 한국 시 인기 많아서 미국 시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하고 있어요. 옛날에 교환하고 안 왔어요. 그냥 영향 맞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그 똑같은 의미였는데 네, 아까 그 질문에 조금 더 부연을 해서 미국 시인들에게도 한국 시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 예를 들면 그냥 젊은 시인마다 미국에서 김혜순, 김경주, 김희듬, 시집 거의 모든 친구들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향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김혜순 같은 상상력 미국 시인 없고 그리고 김경주 같은 상상력 미국 시인 없어서 많이 사람들이 김경주 같은 이미지 아니면 언어도 사용하고 싶은 시인 많아서 절친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죄송해요. 네, 이게 이제 호주와 미국에서 한국 시가 어떤 영향 관계를 주고 받는지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대는 앞으로 이제 학생들 계속 가르치실 테고요, 그죠? 그 어떤 한국시나 호주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활동 계속 하실지 궁금하네요. Oh, sure. Well, you know, I mean, as I said before, I really simply want to put a group of intelligent and engaged creative producers together, and then.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한국의 시와 호주의 시를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지적이고 좀 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통제를 하거나 어떻게 유도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시를 해주고 방향을 이끌어준 다음에 그러면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매우 기대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과 그리고 청취자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끝까지 있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면 우선 제 와이프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의 여러 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는 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제이크도 그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마지막 끝인사 청취자분들과 관객분들께 해주세요. 네, 계속 아마 박사 논문 되지요. 한국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런데 소스 그냥 언제까지? 파이팅 하세요. 네, 그냥 계속 번역하고 아마 그냥 바로 집에 가고 자고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한국 오는 이유처럼 그냥 계획 없이 살 거예요. 앞으로 네, 그렇게 무계획으로 한 발 한 발 한국 생활에서 아주 멋진 활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호주 시인과 미국 시인 모셔서 한국 시에 대해서도 얘기해봤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댄, 제이크, 땡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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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단어를,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오늘 9월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은 해외 작가 특집으로 작가님들 4분이 오셔서 함께 진행을 하는 바람에 정신이 쏙 빠지네요. 그쵸? 막 영어를 막 계속 듣고 아주 그 또 심오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해외 작가 특집이어서 우리의 코너에서도 좀 뭐 해외 뮤지션 해야 되나 하지만 한국 뮤지션이지만 무언가 독특한 이국의 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TJ 앤 케코아라는 하와이안 음악을 하는 두 사람 소개합니다. 이렇게 2명을 한꺼번에 모신 적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자리가 이렇게 제가 중간에 앉고 이렇게 양쪽으로 쳐다보니까 기분 좀 좋네요. 이게 남자 2명 사이에 두고 앉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TJN 케코아에서 TJ를 맡고 있는 T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코아를 맡고 있는 케코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두 사람이 그러니까 TJ는 알죠. 뭐 조태준이라는 이름이니까 예. TJ죠. 제가 양씨여서 양양인 것처럼 아주 단순한 TJ 태준. 예. 케코아는 뭔가요? 케코아 제가 하와이 살 때 제 하와이 훌라 댄스 스승님이 저한테 지어준 이름입니다. 케코아. 훌라 선생님이 그럼 뜻은 없는 건가요? 있어요. 원래 코아 나무라고 하와이에서만 나는 나무가 있는데 하와이에서는 그 나무의 뜻을 이제 강한 전사 이렇게 뜻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강한 전사처럼 살아라 하는 강한 뜻으로. 전사. 네. 그 케코아라는 단어에서 오는 느낌은 저는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왠지 뭐 코알라 같이 귀엽고 이런 거여서 본명인 동거리라는 게 훨씬 잘 어울린다 했었는데 케코아에도 강한 전사라는 뜻이 있었군요. 지금 그쵸.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두 분이서 뭘 해가지고 팀 이름을 만들면 Y2K 하면 되겠다. 죄송합니다. 왜? 네. Y에 2K야? Y 2개잖아요. 양양. 네. 팀을 만들 일이 별로 없으므로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원래 3인조 하와이 음악 마푸키키라는 팀 하셨다가 네. 이제 2인조잖아요. 네. 근데 왜 하와이 음악이었나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동걸 씨, 케코아 이동걸 씨랑요. 저희가 하와이에서 만났었어요. 하와이에서 만났었는데 좋은 데서 만났다. 2010년에? 예, 2010년쯤에. 그때는 저 케코아 씨는 그 하와이에서 박사 학위를 위하여 그 하와이 주립대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막 학생들 막 아까처럼 저런 외국인들 앞에 이렇게 쫙 스튜던트들 딱 이렇게 있고 강의하시고 막 그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음악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뭔가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 좀 여행 가갖고 한동안 좀 있다 오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다가 걸렸죠. 하와이에서 한 3개월 저 형 집에 한 3개월 있었어요. 그때. 근데 괜찮은 우연이 있네요. 뭐 한국 종로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하와이에서 만나서 같이 하와이 음악을 하게 된 게 사실 처음 얼굴 본 거는 종로였지. 종로. 진짜? 종로 진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채팅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하와이로 오게 됐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왜 하와이 음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같이 음악을 하거나 거의 공통 분모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둘은. 그래서 그랬는데 오히려 30이 넘고 나서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 둘이서 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서로 어떻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오고 주고 오고 가고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따가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좀 있게 됐거든요. 그 케코아 씨가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따가 카페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3개월간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야. 그때 너무 신났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를 추억하는데 항상 음악 이야기도 듣고 음악도 계속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한국에서는 하와이 음악을 약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은 유일한 팀인 거죠, 거의?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럼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이분들을 초대해서 단어를 사실 게스트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요즘 어떤 단어가 마음에 있냐. 근데 이번에는 물어보지 않고 제 멋대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훌라를 꼭 봐야 하기 때문에 이 훌라를 추세요. 이 덩치에 근데 그 훌라 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요. 그 훌라가 이렇게 그냥 막 음악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흥이 겨워서 추는 게 아니라 거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의미가 원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와이에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래와 이제 춤 동작, 비주얼로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훌라가 담당을 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이 훌라를 추신다는 이야기만 듣고 진짜 이게 과연 이게 매치가 되려나 했는데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오늘의 단어는 몸짓입니다. 이 훌라의 몸짓을 일단 한번 같이 보시지요. 노래 원래 어떤 노래로 훌라를 쳐주실 건가요? 포라일라이란 곡이에요. 그게 뜻이 이제 고요한 밤이란 뜻인데 총 5절로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제 낭만적인 산책을 권유하는 거예요. 와이키키에 보름달이 뜬 와이키키 해변으로 함께 산책을 가봅시다. 뭐 2절에는 그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향기로운 자스민 향기가 코를 간지르고 하다 보면은 뭐 아름다운 노랫소리 들리고 이런 내용인데 뭐 이렇게 몸짓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몸짓을 잘해주셔야 돼요. 오늘 몸짓이에요 지금. 와. 네, 그러면 포라일라이라는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이 라디오에서 이런 걸 할 줄이야. 할게요. 가우아이카 홀로 홀로 이카 포마이나 라일라이 에킬로 오나네 아이다오 쿠오 칼라니 가우아이카 홀로 홀로 이카 포마이나 라일라이 에킬로 오나네 아이나오 쿠오 칼라니 고마이안나 케알라 오카푸아 오카피카케 이할리할리 야마이 카마카 니홀로 홀로노 아나이케 카르니 혼내 혼내 아카 우쿠렐레 메카멜레 호와 우올리 오라나이 카푸바 훌리아쿠 카우아이 우카 이카 아아아나 쿠쿠이 walikebeera okuwe kaguwa na inapali haina mai kapuara no kapo mai na lailai olono anai kekari one one aka ukulele Inamai kapuana no kapo mai na lai lai o olo no anai ke kari one one a ukulele 나도 앞에서 볼 걸 뒤에서 보니까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서. 부담스러웠어. 아니 사실 그 지금 그러니까 이 몸짓에 막 다리 이거랑 발 다 이거에 자 당신과 함께 바다에서 뭐 바람이 불어오네요. 산책 이건 거죠 지금. 맞아요.
아, 뒷모습으로 봐선 전혀 그런 뉘앙스 어떠셨어요? 되게 신기하죠. 진짜 하와이 사람 같죠. 거기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하와이에서 대학 유학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하와이 훌라와 음악에 꽂혀가지고 이런 거 추고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슬 박사 막 이런 거 하고 있다가 아니 근데 좋네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희 동생도 그때 중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설날 때 이제 저희가 하와이에서 다 모였어요, 가족들이. 근데 제 동생이 훌라를 하거든요. 지금 10몇 년째 훌라를 하고 있고 한국에 사고 있는데 저희도 몰랐어요, 형제끼리. 아, 서로. 네, 근데 2011년에 2009년에 만났는데 훌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노래도 하고 해서 부모님 옆에서 처음 이제 공연을 했죠. 아니 부모님도 그때 너무 놀라셨겠다. 이 자식 2명이 다 지금 훌라. 근데 저희가 한 번도 그런 모습 같은 거를 드린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죠. 좀 진짜 무슨 재롱잔치 하는. 아, 이거 뒷목 잡고 쓰러지신 게 아니라. 네, 좋아하셨어요. 네. 아, 이렇게 또 남매가 훌라를 하고 있고, 아 진짜 저는 이걸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셨겠지만, 아, 이건 꼭 봐야 한다. 모두가 함께 봐야 한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TJ 태준이 그에 걸맞는 이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노래를 참 또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태준 TJ에게는 몸짓하면 어떤가요? 그 사실 몸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맨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아크로바틱 막 이런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잠깐 그런 거 한 적도 있었죠. 그 몸짓이라고 그렇게 이제 단어를 우리가 정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머리는 어차피 돌잖아요. 어차피 무슨 생각 같은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너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질 때가 있었는데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운동을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해요. 막 이거 한 번씩 막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아크로바틱 갑자기 뒤로 돌고 싶으면은 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근데 정확하게 그건 뭐예요? 그냥 막 이렇게 뒹굴고 막 그냥 뭐 기계체조예요. 기계체조. 기계체조.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야구도 한 적이 있고 수영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또 요가를 또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참 그 민망했죠. 뭐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요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선택한 게 제일 앞에서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누워서 제일 마지막에 누워서 그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누워서 이런저런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시체 자세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딱 쉬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발가락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내가 내 발가락에 시선이랄까 의식을 집중했죠. 네, 그러는데 모든 마음을. 그때 그런 생각, 와, 내 발가락 여기 붙어 있었구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네네. 발가락이 어디 붙어 있는지, 뭐 손가락이 지금 어째, 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어떻는지는 안 하잖아요. 항상 머리에만 집중돼 있지, 생각에만 집중돼 있고. 그렇게 다 생각하다 보니까 몸짓이라는 게 다 생각이랑 연관이 돼 있다. 막 이렇게 막 움츠려 있을 때는 사람이 막 이렇게 움츠려 있고 신나면 또 춤도 추고 한 번씩 그런 몸짓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조금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뭐 몸짓, 네. 케코와 동걸 씨는 이런 훌라로 몸짓하지만 뭐 운동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또 흥이 많아서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옷 벗고 춤추고 그러잖아요. 춤은 뭐 그냥 뭐 술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요. 그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네. 그 노래를 하고 어쨌든 이제 악기를 이렇게 치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몸짓의 일부가 아닌가. 그렇죠. 네. 이거 막 그 친구들은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노래할 이렇게 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몸짓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뭐 그렇죠. 우리는 다 몸으로 뭐 얼굴로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 또 케코아는 훌라도 훌라지만 하와이 그래도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하와이와 관련된 몸짓 엄청 하고 있잖아요. 막 하와이 협회? 하와이 문화협회라는 협회를 차리고 네, 문화협회를 그러니까 직접 차리신 거죠. 네, 협회장입니다.
그 협회에서는 어떤 몸짓, 뭐 어떤 거 하나요, 활동을? 여러 가지 해요. 그 뭐 음악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요. 훌라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와이안 비주얼 아트, 뭐 이렇게 폴리네시안 도형 같은 거 한 것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하와이 요리도 하시고. 네, 연희동에서 하와이 식당도 차려가지고 요리도 하고 있고. 정말 온통 몸짓이 하와이시네요. 네, 하와이 어떻게 이렇게 빠지게 돼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어요. 네. 두 분이 또 최근에 그 하와이 연정이라는 곡, 그 이게 그 뭐지 오래된 곡이잖아요. 네, 1967년도에 그 현상열 감독이 만든 하와이 연정이라는 영화. 패티김 씨가 부른 그 사운드트랙이죠. 그거를 리메이크를 하신 거죠? 예. 그건 어떤 마음에서? 사실 저희가 재작년에 마푸키키라는 팀으로 이제 앨범을 어떻게 하다가 냈어요. 뭐 그냥 재미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일이 되고 그리고 그 차 쓰시는 분들도 조금씩 이제 하와이 매니아들도 이렇게 좀 많이 있고 특히나 뭐 우쿨렐레 이런 거 많이들 치시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저희들이 조금은 뭘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싶었는데 계속 이제 하와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연에서 많이 하지만 특히 또 한국 노래들을 조금 저희들이 만들어서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국 노래 또 리메이크를 뭐 하나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뜬금없이 저기 하와이 박사 형이 그 하와이 연정은 어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 확실히 옛날에 있는 음악들 그런 정치를 다시 이렇게 돌고 돌지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싱글로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한 3개월 전에 리메이크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이 옛날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를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몸짓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찾다가 하신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 하와이 우리 아무래도 하와이 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하와이 연정은 해야 되지 않겠냐? 검색하고 하와이 찾다가 걸린 이런 느낌 이거 좀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 둘이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심오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아니요. 제가 너무 많은 큰 기대를 했나 봅니다. 생각이 좀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의미는 없지만 노래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하와이 연정을 한번 들려주실까요? 예, 그 독특하게 한 말씀 드리면은 이 노래가 그 저희가 편곡할 때 중점적으로 뒀던 게 하와이에서만 특별하게 연주되는 기타 주법이 있어요. 하와이안 슬래키 기타 주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중심에 두고 이제 저희가 리메이크를 해봤어요. 네.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하다. 보통 기타 주법인지 하와이 기타 뭐 어떤 게 특별한 건 거예요? 한번. 그냥 이 뭐 슬래키 연주라고 슬래키 기타라고 뭐 하는데 튜닝을 좀 바꿔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쪽 하와이 쪽에도 좀 민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민요 같은 그러니까 느낌. 그들만의 선율이 있어요. 그것들이 참 부각되게 이렇게 하는 연주인데 보통. 뭐 이런 좀 따뜻한 이런 소리 같은 것들이 좀 이거 우리도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와이에서만 하는. 근데 그 뭐라 해야 될까? 튜닝이 다릅니다. 튜닝이 다릅니다. 네, 그래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똑같아요. 네,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셋. 사랑이란 살며시 왔다가 슬프게 가는 것 불러주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름답네요. 괜찮죠? 네, 별 의미 없이 이 노래 리메이크 하셨는데 그냥 음악으로 그 의미 전해지는 의미가 생기네요. 네. 사실 막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막 우리가 하와이 노래를 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의미 없이 골라요. 그냥 이거 좋다 싶어서 그냥 골라가지고 하는데 맞아. 하다 보면 이 노래가 이런 힘이 있구나. 뭐 하와이 연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작업하다가 이 노래가 이런 힘이 있었구나. 듣고 있으니까 가고 싶다. 뭐 이제 여름은 끝났지만 진짜 이 하와이 해변가에 야자수 아래 따뜻한 바람 맞으면서 누워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드네요. 뭐 이제 추워지겠지만 추워지면 더 당신들의 음악을 찾아서 들으면 따뜻한 느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이거 그냥 너무 편안하니까 이 밤새도록 사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노래들이지만 오늘 또 시간이 저희가 촉박해서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인사를 좀 나누어야 할 텐데 앞으로 뭐 어떤 몸짓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건지 뭐 TJ 앤 케코와 어떤 몸짓 하실 건지 한 번씩 우리가 계획을 물어보면 뭐 별 계획 없죠 뭐. 안 가면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대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뭘 할지를 정해서 하는 에너지도 있지만 그때 꼽히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뭐 결국적으로 무슨 제가 뭐 음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겠지만 또 어찌 알아요? 저도 뭐 다른 일을 양양씨처럼 책도 한번 쓰고 그래. 이건 농담이고.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있다가 재밌어 보이는 일에 에너지를 항상 쏟고 그렇게 하는 게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계획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몸짓으로 인생을 살 거냐는 이거 계획이야? 아니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몸짓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저는 뭐 인생이 이렇게 돌아서 이제 30 후반에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놨기 때문에 그 수습하는 몸짓으로 다 살아야죠. 네, 일단 하와이 문화협회 회장으로서 지금 책임이 막중한 게 지금 느껴지네요. 딸린 식구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 너무 걸려가지고. 일단 그것을 수습하는 몸짓으로 좀 열중을 하시는 걸로. 그 훌라로 그러면 아름다운 가을이기를 이런 거 표현되나요? 저희 좀 하나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고 가시죠. 안 돼요. 안 돼요? 좋은 순간 되세요 이런 거 안 돼요? 왜냐면요 제가 정식으로 훌라를 배우긴 했는데 제가 제 몸짓으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경지에 달하지는 않았어요.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노래를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지만 알고 춤이지.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이것도 안 돼요? 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안녕도 안 돼. 안녕.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요, 근데 이거 안녕 이거구나. 왜냐면은 훌라 몸짓이 안녕 이런 정확하게 굉장히 세세하게 전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듣는 그 말을 들으면서 비주얼을 보는 게 훌라기 때문에. 네, 저도 왠지 노래만 한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정도만. 네, 뭐 하나 배워보려고 그랬더니 배울 순 없고 네, 저희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하와이 음악 하는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TJ 앤 케코와 앞으로의 음악들, 몸짓들 많이 또 들으면서 저희도 같이 행복해집시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몸짓으로 살고 계신지 몸은 꼼짝 안 하고 우리 입만 이렇게 살아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반성해보면서 몸짓으로 또 그 몸짓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그간 갓 신춘문예를 통과한 신인 작가에서부터 원로 작가들까지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국적의 해외 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신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과 특별한 날, 특별한 작가들과 함께 특별한 문장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문장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